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신용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신용 점수 올리는 거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대출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딘지 모르는데 전화해서 대출 받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전화 한번 잘못해가지고 회생 파산에 이르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뜻하지 않게 내가 대출 받고 싶은데 대출 잘 안 나오는 거야. 이쪽에 전화를 해서 흔히 얘기하는 그 웰뱅 뭐 마이데이터 비교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아무도 나를 대출 안 해준다고 그냥 거절이 난 거예요. 근데 난 돈이 급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뭐 무슨 뭐 대출 알선 뭐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싹 다 돌려봤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너는 대출이 안 나온다. 너는 저축은행에도 대출이 많고 뭐도 대출이 많고 안 나오니까 네 친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네 걸 갚으면 네가 신용점수가 갑자기 확 오르니까 그러면 다시 너를 대출을 받아서 네 친구 걸 갚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친한 친구 하나만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돈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 친구를 데리고 왔어. 친구 신용으로 필요 없는 돈을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이빠이 빌려서 얘한테 줬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 이제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빌려줘 라고 하면은 이쪽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와. 왜냐? 신용점수가 돈 갚았다고 빡빡빡빡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용점수가 언제 빡빡빡빡 올라요? 빡빡빡빡 저도 올랐으면 좋긴 하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르진 않고요. 그러니까 나이스, 주로 KCB 이런 곳에서 신용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은 사실 블랙박스예요. 아무도 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옆에서 봐오기로는 수천 개의 변수를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 항목들을 써서 점수를 산출해내고 있고요. 그 질문하신 것처럼 대출을 순식간에 갚았다고 해서 신용수가 많이 오르냐, 이게 순식간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방금 같은 그런 사기성, 꼬드김에 넘어가진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신용점수가 천천히 오르는 거라면 내가 어떤 금융생활을 했을 때 신용점수가 잘 오를 수 있는지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회사에서 그동안 관찰해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를 월에 30만 원 이상 그리고 12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를 점수를 잘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잘 써서 내가 착실하게 금융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입증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에 대해서인데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신용카드의 한도를 내가 다 쓰고 뭐 500만 원 한도면 월에 500만 원 다 쓰고 다 갚아. 나는 500만 원 다 쓰고 다 갚아. 그러면 나는 대출 한도를 잘 빌리고 잘 갚고 잘 빌리고 잘 갚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카드회사 입장에서나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CB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대출 한도를 주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높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그 많은 신용 한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약 50% 이하로만 쓰세요. 다 소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너무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 4개 이하로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금 서비스. 이것도 카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급하게 또 밤에 현금이 30만 원, 50만 원 필요할 때 잠깐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현금 서비스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금 서비스는 금융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용점수를 본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 같은 마이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신용점수 올림이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통신요금 월마다 내시고 휴대폰 요금, 그 다음에 뭐 그 집에 인터넷 요금 다 내시잖아요. 그거 연체를 안 했다는 기록, 12개월 이상 연체 안 했다는 기록, 아파트 관리비 잘 내고 있다는 기록, 그거 건강보험료 잘 내고 있다는 기록, 이런 것들을 뭐 어디서 떼지? 좀 난감하실 텐데 이제 마이데이터 어플에 오시면은 이런 걸 쉽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무슨 뭐 제출하기 누르면 그냥 막 뭐 한 1, 2분 있다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12사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공과금을 잘 내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내면은 12사에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신용점수 잘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현금 서비스 받으면 안 된다. 카드로 하면 안 된다. 비슷한 대출의 형태지만 내 신용점수의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1금융권보다 사실 우리한테
디메리트 있는 거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어려울 때는 그다음에 뭐 카드사나 캐피탈사 그리고 거기서도 어려울 때는 저축은행에서 받으시게 되고 그게 안 되면 뭐 대부업체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어느 업권에서 대출을 받았냐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한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는 거고 저희는 모르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는 마련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최근에 바꾼 그 정책은 같은 업권에서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도 대출 상품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대출은행이 있고 내 필요한 한도가 일단 준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낮은 금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용 점수가 덜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대출도 중요하지만 신용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신용 점수 올리는 거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기존에 대출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이 다시 전화가 와서 뭐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이런 마케팅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냥 생각 없이 더 준다고 하니까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출 가능하고 추가 대출 가능하다고 하니까 덥석 받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한도까지만 이 금리 비교를 해보시고 최대한 낮은 금리로 받으셔야 신용 점수가 덜 떨어집니다. 요거를 잘 유념하시고 저희 같은 금리 비교 플랫폼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금리의 유무를 떠나서 대출 가능 여부에서는 맞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이쪽이 더 정확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회생 진행하시는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